안녕하십니까 여러분. 6주차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주부터 5주까지는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내가 나의 흥미는 뭐고, 나의 적성은 뭐고, 나의 어떤 다중지능이 뭐고, 가치관, 그리고 성격, 애니어그램, 많은 그런 심리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가 공통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공통적이고,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직업은 대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자기 분석의 결과를 실제 직업 탐색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잠정적인 진로를 결정할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진로 탐색을 좀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목표는 진로와 직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직업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는 거, 또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 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로 발달함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고 있죠. 변화되고 또 바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5번에서 6번 그런 직업을 옮기면서 진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로는 우리가 그 어떤 직업 환경의 변화에 이러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시로 바뀔 수가 있죠. 벌써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현재 직업들이 많이 바뀌는 현상을 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는 기본적인 자기 분석과 직업 분석과 거기에 맞는 직업을 결정을 하지만 그 직업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잠정적인 진로 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진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로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의 총합이에요. 또 직업들의 총합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일들에는 뭐 직업도 포함되어 있고 학업도 포함되어 있고 결혼 등,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생활, 이 코로나19를 겪는 이 환경, 이 세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로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죠. 그래서 진로는 생애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생애라고 하죠. 진로는 생애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직업을 포괄하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겠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일단 자신의 과거, 우리가 1장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좀 살펴봤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꿈꿔왔던 거, 또 그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왜 잊고 있는지,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도 잊고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나의 과거에 어떤 잘했던 성취 경험도 끄집어내서 내가 이런 측면에 실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내 흥미의 적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고 나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덜하고 또 더 목표를 정하고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지적인 태도가 잡혀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진로 설계는 그러한 전 생애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 성격, 재능, 이런 내적인 특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과 환경이죠. 환경과 상호 조화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환경이죠. 가정 환경, 부모의 바람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환경까지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고 이러한 진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진로 설계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최종 기말 과제가 진로 설계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해오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진로 설계는 만들어지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일단은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 자기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환경들과의 어떤 잘 조화 속에서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직업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이죠. 직업은.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남에게 사기쳐 먹는 것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것이 괜찮을까요? 예,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거, 생계를 유지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사회적 역할 분담. 자, 만약에 남을 사기쳐 먹고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것은 이런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역할 분담할 수 있는 건가요? 없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아 실현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이제 평생 직장도 굉장히 오래된 개념으로 느껴지죠. 정말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냥 정년 퇴직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회사도 그런 유연성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졌고 평생 직업의 시대에 살아간다. 그래서 평생 직업의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것이 세 개가 받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평생 직업도 사라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잠정적인 진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진로를 위해서, 진로 목표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사이드로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도전해 보면은 또 다른 직업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지 않고 목표를 정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어떤 우연의 기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직업은 평생을 같이 해야 할 인생의 동반자이고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게 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사회가 유지 발전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빨리 목표를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그 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노동, 개성 발휘, 그리고 생계 유지, 계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책무가 균형을 잡혀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세 가지로 정리를 요약하면은, 자, 경제적인 측면, 생계 유지겠죠. 가족의 부양, 다양한 문화 및 복지 생활의 토대, 또 사회적 측면, 사회적 역할 인식, 공동체 의식, 민주 시민 의식, 또 심리적 측면으로는 자기 정체성 및 자신감, 사회적 인정, 어떤 가족 구성원들의 존경과 사랑,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직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직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직업은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생계 유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수행,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 또 계속적인 노동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아까 설명했듯이 이러한 평생 직업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미래의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특성을 살려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 중에 어떤 적합한 일 중심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평생 직업을 통해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자신의 흥미적성, 가치관, 능력 등 개인적인 요인과 이러한 어떤 가정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고려하고, 또한 아까 제가 우연하게 찾아온 행운, 이것은 행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가죠. 그리고 기회 등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업세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얘기해도 다르고 내일 얘기해도 다르고 또 한 달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직업을 잡고 또 내가 미래에 직업을 잡은 후 20년, 30년 동안 내가 생계를 유지시키는데 과연 이 직업이 소멸될 것인지 더 발전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변화 과정은 이러한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성되고 또 통합되기도 하고 분화되기도 하고 쇠퇴하고 소멸을 반복하면서 변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망직업이라고 선택한다는 것은 이런 대내외적 경제적 흐름과 환경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어떤 실현 가능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실현 가능하지 못하는 직업은 이것은 희망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안전 진로 의사결정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사물 인터넷, 3D 프린트 등의 키워드로 하는 4차 혁명 시대의 어떤 직업세계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4차 혁명 시대는 이러한 첨단 기술과 생산 설비가 융합되는 생산의 지능화 혁명이며 이런 생산, 유통, 서비스 전반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4차 혁명으로 변하는 직업의 세계를 1차서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산업은 전기기관과 내연기관의 발명에 따라서 이런 물과 바람, 인간이나 동물 같은 이런 자연적 동력을 통한 생산에서 어떤 인공적 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계화 혁명이죠. 그래서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기술의 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 경제의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과 내연기관의 발명이죠. 자, 2차 산업혁명은 1865년부터 1900년까지 약 30년, 40년간 진행되었죠. 이것은 이제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이 되겠죠. 전기와 이제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이런 1960년대부터 반도체와 메인 프레임 컴퓨팅으로 시작됐고, 이러한 PC는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PC는 1970년부터 1980년, 인터넷은 1990년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6차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언급되었는데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혁명 시대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이 융합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융합인 것이죠. 융합. 과거에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이런 데에서 뽑는 사람들은 주로 기계공학과였어요. 근데 요즘은 뭐 컴퓨터공학과, 또 화학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또 들어갑니다. 왜? 이제 전기차 시대고 또 모든 자동차가 컴퓨터화되기 때문에 과거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는 줄고 새로운 이러한 융합적인 그 시대로 오면서 이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되는 이런 물리학 기술, 과거에 저희 때 1980년대 물리학이 꽤도 괜찮았는데 이것이 거의 소멸됐다가 다시 또 융합 전공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물리적 기술은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뭐 로봇 기술, 그래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적인 디지털 기술은 사물 인터넷, 사물에다가 인공지능을 우물어서 움직이는 것이죠. 조작되는 것이죠. 자, 침대에서 내가 눕는데 내가 눈이 감으면 지도에 불이 꺼져요. 지금 우리가 잘 때 불을 끄죠. 이렇게 이제는, 그리고 어떤 화분에다가 화분이 마르면 물을 자동적으로 주는 그냥 인공지능적인 컴퓨터가 사물에 내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되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이며, 또 생물학적인 기술은 그 유전학, 합성 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이와 같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기술은 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4차 혁명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이 융합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세 가지, 디지털 기술,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시스템, 물리학 기술,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팅, 로봇 공학, 그래핀 신소재, 생물학 기술인 유전학, 합성 생물학, 유전자 편집,
뭐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이제 경제적 요인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둘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인구학적 요인으로 우리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또 올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기후와 에너지 요인으로 기후 변화와 대체 에너지 확산이죠. 기후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온난화 또 열대화 이렇게 바뀌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유독 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현상이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요인으로 이런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와 어떤 소비 욕구의 고도화이죠. 다섯 번째는 이런 기술적 요인으로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함으로써 또 새롭게 탄생되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죠. 사이버로 하는 직업들.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사이버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상품화 시킬 수가 있겠다. 또 그 미래에는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직업세계의 변화 요인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직업세계의 특징적인 변화는 양극화인 것이죠. 자, 반복적인 작업의 자동화와 또 해외에 이전되는 작업장 때문에 중간 수준의 화이트 칼라와 이런 블루 칼라의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그렇지만 고급 기술을 가진 고임금의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그리고 음식 서비스와 개인을 직접 관리하는 일과 같은 낮은 기술의 저임금 직업군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증가한다. 그러나 이런 또 코로나19 때문에 음식 서비스 같은 것도 너무 어렵죠. 사람이 모이는 그런 그 직업들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금 심은 어렵지만은 이러한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한 직업의 변화인데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 앞으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런 것들이 소멸될 수 있는 직업들인데, 그런 직업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텔레마케터, 시계 수선공, 스포츠 심판, 모델, 상품 계산원, 전화 교환원, 자동차 엔지니어, 카지노 딜러, 레스토랑 요리사, 회계, 감사, 웨이터, 웨이트리스, 주차 요원, 소매업자, 보험 판매원, 이발사, 제빵원, 버스, 택시기사, 부동산 중개사, 선원, 항해사, 타이피스트, 목수, 도서관 사서라든지 시장 조사 전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 하고,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직업은 주로 이제는 사람의 감정을 호소하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직업들이 되겠죠. 경찰, 간호사, 큐레이터, 또 심리학자, 생명공학자, 이런 어떤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직업은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다음 시간에 좀 더 직업을 탐색하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한번 자기 분석을 통해 미래에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직업을 자유롭게 10개 이상 적어 봅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로 이것으로 저는 6조차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